소름. 무슨 책이냐고요? 이거 내가 본 미래라고 일본에서 1999년에 출간된 만화책인데요. 요즘 이 책 때문에 일본이 난리가 났잖아요. 이거 좀 봐봐요. 대재해는 2011년 3월. 자, 저거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동일본 대지진이 언제죠? 2011년 3월. 12년 전에 이걸 예언했던 거라니까? 사실 이 책이 작가가 꾼 꿈을 토대로 그린 만화거든요. 2020년엔 새로운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창궐해 심지어 4월엔 정점을 찍는다는 예언도 했대요. 일본 정부가 코로나로 첫 비상사태를 선포한 게 바로 2020년 4월인데. 놀라운 적중률을 보이는 이 책의 예언 중에 예외는 딱 2개. 그럼 그 2가지 예언은 빗나갔을까요?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남아있구나. 곧 닥쳐올 미래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후지산 폭발. 와. 이게 남은 하나의 예언이고, 또 하나는 2025년 7월 해저 화산이 폭발하고 일본 열도는 거대한 쓰나미에 삼켜질 것이다. 한마디로 일본이 침몰한다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뭔가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요. 道南の長万別町の神社の敷地の林で水が30メートルほどの高さまで噴き上がり、地元の人を驚かせています。 저 뭐야? 와.この水はどこからやってきたのでしょうか.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댓글 반응이거든요. 네. 일본 침몰이 머지 않았나 보네. 그리고 뭐 대지진과 화산 폭발 전조 영상 폭발하겠군. 태평양 바닷물이 갈라진 틈으로 들어오는가 보다. 니들 큰일이다.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도 다 거의 당연하게 지금 일본 침몰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중요한 거는 저런 현상이 여기서만 벌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만 아니에요? 거기 관련 글을 보다 보면요, 도시 한복판에도 화산수가 분출됐다는 얘기가 나와요. 현재 일본의 중심지인 도쿄도에서 역사상 최초로 포착된 후지산 화산수가 지면을 뚫고 도쿄 23구 한복판에서 미친 듯한 물이 뿜어져 나오며 도심 전체가 물바다에 휩싸이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현장을 목격한 주민들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 인근에서 엄청난 규모의 흔들림이 느껴졌으며 갑자기 두꺼운 지면을 뚫어버리며 엄청난 양의 물줄기가 미친 듯이 뿜어져 나왔고 타이어 일부가 손상될 정도로 매우 심각한 고온의 액체가 나온 것을 알 수 있었다. 물이 끓어올라서 수증기가 되면 부피가 한 1,500배 이상, 1,700배 정도 불어납니다. 화산이 폭발할 때 그냥 용암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방식 말고 뻥 터지는 형태로 폭발할 경우에는 수증기 관련된 물이 끓어오르는 그런 경우 왕왕 있어서 2014년 온다케 화산 분화 같은 경우에도 그런 수증기 폭발하는 형태로 폭발을 했다라고는 합니다.
저게 다 터지면 그러면 땅도 견딜 수가 없고 집안이 내려앉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렇지. 그 빈 공간이 생기니까? 자, 조금 전에 홋카이도 숲에서 터진 물기둥 같은 건 저도 무서웠어요. 그 소리가 너무 무섭잖아. 야, 이건 뭘까 궁금하고 뒤에 결과 분석도 보고 싶은데 근데 도쿄도의 영상이 있죠? 그 일이 일어나고 난 뒤에 일본에서 나온 뉴스를 제가 구해왔습니다. 뉴스 제대로 된 뉴스죠. 今日午後2時50分ごろこちらの江東区亀戸の水道管の取り替え工事現場で水道管が破損し水が噴き出しました。 뭐야? 東京都水道局によりますと道路のコンクリートを剥がして新しいコンクリートを付け直す作業の際に水道管のバルブが外れてしまったということです。東京都水道局などが復旧作業を急いでいます。 아이고 23개 지역까지 누수 피해. 저도 살펴봤는데 화산수라는 말을 뭐 굳이 그렇게 막 쓰지 않습니다. 없어요? 보통 용암이나 마그마 같은 게 주변에 있어가지고 지하수가 거기서 따뜻해져가지고 뜨거운 물이 나오면 그 뭐라고 합니까 보통? 보통 온천이라고 합니다. 온천수라고 하죠. 그래서 굳이 온천수라는 말을 안 쓰고 뭔가 좀 무서운 느낌이 드는 화산수라는 말을 굳이 썼다라는 느낌이 저는 좀 많이 들었어요. 도쿄도에서 역사상 최초로 포착된 후지산 화산수가 지면을 뚫고 끝까지 믿어도 되는 거죠? 거기 알죠? 이오지마. 이오지마요? 네. 최근에 거기서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발생했어요. 거기에서요? 네. 제2차 세계대전 미국과 일본의 가장 치열했던 전투가 벌어진 섬 2호섬. 이곳에서 기괴한 모습의 선박들이 일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호섬의 해변가에서 낚시 침몰한 군함 24척이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걸 본 세계 전문가들은 당장 일본을 탈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본의 멸망이 멀지 않았다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심지어 일본 내 학자들도 심각하게 이 사태를 바라보며 몇 년 안에 일본은 확실히 멸망한다고 예언했는데요. 바다 밑에서 무슨 일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잖아요. 합성 아니죠? 합성. 이거는 뉴스에도 나왔어요. 今ですね、福徳岡ノ場の上空に差し掛かりました。ご覧ください。福徳岡ノ場の上空です。8月の噴火でできた島が今も残っています。 저 뭐야? 어머나. 분화하면서 섬이 생긴 거야. 어머머머머. 예상치 못하게 터지니까 저기. 와. 저렇게 된 거야? 엄청 크다. あれが沈められた船ですね。港を作るため海に沈めたという船が島の隆起によってむき出しの状態に。 윤기 때문에 집안이 올라온 거구나. 硫黄島はですね、日本の中で110ある活火山のうちで一番その変化が激しい火山なんですね。一気に1ヶ月あたりに10センチくらいになる、そういうことも繰り返してるんですね。 일단 땅이 올라온다라는 거는 분명히 어떤 지각 변동이라던가 어떤 마그마의 활동 같은 게 있다라는 생각 분명히 해볼 수는 있겠죠. 그렇죠. 특히 저는 좀 놀랐던 거는 한 달에 10cm가 올라왔다라는 거는 이게 지속적으로 1년만 계속된다라고 해도 1m가 올라오는 거예요. 네. 1m 올라오면 뭐 굉장히 큰 변화라는 이야기인데 일본 이오지마 앞바다 해저 화산의 활동도 굉장히 심상치가 않다는 거예요. 2호섬 앞바다에서 포착된 수중 폭발 장면이에요. 이거 무섭지 않아요? 바다 한가운데 이게 확 이렇게 올라온다는 게. 화산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바다에선 이런 해저 화산이 터져요. 쓰나미가 남은 땅들을 덮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쓰나미로 이런 일들이 덮는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손 쓸 틈도 없어. 어떻게 했어요? 동일본 대지진 때도 사실 그 정도 쓰나미를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건 예상 못했죠.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 이거.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랑 연결된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네, 그러니까 작가가 꿈에서 이런 장면을 봤다는 거죠. 재난이 일어나는 것은 2025년 7월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지구를 보고 있었는데 돌연 일본과 필리핀 중간 즈음의 해저가 펑 하고 분화했습니다. 그 결과 커다란 파도가 사방팔방으로 퍼져서
태평양 주변 국가로 대형 쓰나미가 밀려들었습니다. 그 쓰나미의 높이는 동일본 대지진의 3배가 될 것 같은 거대한 파도입니다. 아, 그림도 그렸어요. 왜냐면 꿈에서 보면 잊어버릴까 봐 막 그린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여기 일본하고 요 필리핀 사이 여기라는 거죠. 여기 쓰나미가 발생을 해서 피해를 입힌다는 거죠. 이런 주제하고 관련해가지고 그 사이에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거라고 하면 난카이 트로프라는 게 있죠. 난카이 트로프? 난카이 트로프. 뭐예요, 그게? 난카이 트로프라고 하는 부분이 요 표시해 놓은 요 지역쯤에 있다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닷속에서 골짜기처럼 이렇게 깊게 파인 지역 중에 특정한 그런 모양이 나타나는 그런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이런 지진의 위협이 높은 지역으로 좀 이야기가 되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원래. 그래서 여기에서 지진이 한번 잘못 일어나면 연쇄적으로 이 지역 일대가 다 무너지는 초대형 지진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사실 예전부터 가끔씩 나오고 있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규모가 9.0이었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 규모의 지진이 이 난카이 트로프에서 30년 내에 일어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발간한 보고서에서도 이 정도의 위협에 대해서는 언급은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아주 밑도 끝도 없는 얘기까지는 아니겠죠. まずね、南海トラフ地震っていうのは、まあ、約100年、150年に1回起きてるんだけど、パスがないんですよ。必ずですね、まず2050年までは必ず起きるし、で15年後、まあ、2035年ぐらいにボーンと来て、ということを考えなきゃいけない。30メーターの津波が3分で来るとか言われてね、これね、30メーターって想像できないと思うんですけどね、その10階建て、11階建てですよね。被害額もね、もう結論から言うと、南海トラフは220兆円で、東日本大震災の10倍。実は南海トラフ地震っていうのは6000万人が被災するんですよ。つまり日本の人口の半分ね。それでね、結局1500兆もそうなんだけど、結局日本全体がダメなの。つまりね、 만화책을 쓴 작가가 예측한 날짜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2025년이라고. 근데 그리고 아까 그 책 예언이 있지 않았나요, 더? 네, 거기 요거예요. 그지? 예, 거기. 어쨌든 큰 지진이 일어나면 그게 어떻게 보면 뭐 마그마까지 막 건드려가지고 크게 터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富士山は噴火しますよ。ただ明日明後日ぐらいもありえますよね。来週例えば突然地震が起こり始めたら来週のうちに噴火ということもありえないわけじゃないですね。長引いてしまうと下では随分溜まってるでしょうから大きくなることも覚悟しておいた方がいい。 기록을 보면 후지산이 한 100년 주기로 폭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1707년 호에이 폭발이라고 하는 폭발 이후로 315년째 지금 터지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더 불안하네. 근데 지금 일본에서 이 난카이 트로프 지진하고 후지산 폭발이 뜨거운 감자인 건 맞대요. 그러니까. 예, 이 두 개가 한 번에 터지면 어떻게 될까 다들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대륙 이동설을 일반적으로 믿고 있는데 2011년도에 동일본 지진이 여기서 규모 9.1이 났거든요. 근데 이 지진이 엄청나게 큰 규모, 지구상에서 큰 지진임에도 불구하고 동일본 지진이 일어나서 주변에 화산이 터졌다 보고는 없었어요. 지진이 발생을 하면 마그마방을 자극을 해서 화산이 분출할 수는 있지만 이게 꼭 반드시는 아닌 거죠. 화산 폭발 지수가 0에서부터 8까지가 있는데 이 화산 폭발 지수를 매기는 방법은 화산 분출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화산 새설물이 나왔느냐를 기준이거든요. 이제 백두산이 946년에 가장 큰 분할을 했을 때 폭발 지수가 7이거든요. 엄청나게 큰 화산 폭발임에도 불구하고 뭐 중국이나 한반도에 매몰 현상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밑에 있는 마그마방 이 올라와서 화산 분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마그마방이 100% 다 비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 밑에 또 마그마가 계속 존재하고 있어요. 계속 있구나.
이 화산 분출에 의해서 땅이 무너져 내리는 그 정도는 이 지구상에 아무리 큰 화산 폭발이 일어났더라도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다. 백두산보다 훨씬 분화 규모가 적은 또는 향후에도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후지산이 분화를 한다 하더라도 한반도보다 훨씬 큰 일본 땅이 매몰될 가능성은 없다. 일본 침몰이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 난카이 해구에서 큰 지진을 상정해서 벌어지게 되는 일들을 생각을 해보는 상황인데요. 지진이 발생한 직전까지 이 태평양판은 일본 열도를 꽉 모은 상태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지진 발생과 동시에 태평양판은 일본 열도를 놔두고 바로 아래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일본 열도는 그동안 꽉 물고 있던 땅이 오히려 솟구쳐 오르는 현상이 더 벌어지기 때문에 일본 열도가 전체적으로 침몰하거나 하는 일들을 상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동일본 대지진만 해도 그 이후로 일본 열도가 침몰한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올라왔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진이든 화산이든 일본 침몰이랑 아예 관련이 없잖아요. 완전 뻥 아니에요? 그거? 아, 뻥. 사실 이 책을 저도 봤는데 책도 다 진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이 책에 없는 내용까지 좀 덧붙이고 과장하고 부풀린 게 있어요. 2020년경에 새로운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퍼지고 4월에 정점을 찍는다. 책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원래 이 책의 작가는 대외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재작년 5월쯤부터 갑자기 SNS로 소통을 하기 시작합니다. 유명한 유튜버가 소개를 하기도 하고 유명 오컬트 잡지에서 특집 인터뷰를 하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어요. 근데 이 계정으로 활동한 사람이 진짜 책의 작가인 타츠키 류가 아니었던 겁니다. 아까 2020년에 퍼진다는 바이러스 얘기도 가짜가 지어낸 말이고. 진짜요? 그러니까 완전판이 나오기 전에는 품귀 현상으로 초판본을 구하기도 힘드니까 책 내용을 자세히 확인할 수 없었던 거야, 대부분. 아, 미치겠네. 그럼 뭐 결국엔 뭐 후지산이 터진 걸 받고 뭐 일본, 필리핀 사이에 해전 폭발이 일어났다 뭐 이런 거 다 그냥 다 거짓말이었나요? 아니야. 태기 형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제가 본 거예요. 여기 책 표제도 후지산 폭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진짜 작가가 쓴 거야. 근데 작가가 완전판을 내면서 후지산 그림에 대한 해명을 했는데 결코 도쿄가 파멸하는 듯한 대분화는 아닐 것이다라고 써놨어요. 저도 사실은 처음에 일본 침몰 같은 거 전혀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정말 혹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인터넷 검색해보잖아요, 이거? 이런 영상이랑 기사가 어마무시하게 많은 거 아세요? 그리고 더 혹할 만한 건 너무 생생하고 무시무시한 영상을 보여주면서 긴급 속보라고 굉장히 뭔가 진짜 뉴스인 것처럼 강조를 하니까 진짜 일본에 뭔가 곧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본 침몰 이야기는 왜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과 우리 사이에 미묘한 어떤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미묘하진 않죠. 명백한 감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기서 일본이 망한대. 잘 됐네. 뭐 그래. 니들 그러니까 망하지.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이런 마음을. 이런 마음. 네, 이런 마음을. 그게 이제 돈이 되는 거예요. 더 이렇게 자극적으로 만드는 게 있는 거죠. 아.
7살 여자아이가 호텔의 욕조 안에서 숨졌습니다. 누군가 얼굴을 눌러서 세상에. 명백한 물증이 나온 거예요. 사고사도 충분히 가능했거든요. 무죄로는 좀 예상된 사건이었다. 나한테 걔는 마주야. 걔는 내 원수라고. I feel she was poisoned. There's no question about that. 자그마치 100후안. 이거 사람 몸에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위랑? Didn't want an autopsy at first. No, I did. 왜 죽였지? 엄마가?